현재 시간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HTS를 열어보기, 계좌를 열어보기 너무나 무서운 날이죠. 다행히 코스닥이 4% 폭락까지 봤다가 현재는 3.9%로 낙폭을 조금은 줄였어요. 808.25포인트를 지나고 있고 코스피는 2404.21포인트, 2400에 대한 지지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버텨내느냐 그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걸까요? 이상엽 이사,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오늘 좀 긴급 점검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하락 요인에 대해서 정말 어느 방송사를 틀든 오늘은 뭐 경제방송뿐 아니라 많은 보도 채널에서 이 미국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생각하고 있는 오늘 시장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건요. 시장 하락 요인입니다. 도대체 왜 하락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2,400이 위태하고 코스닥은 800이 위태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을 좀 브리핑해 보자면 어때요? 좀 종가 기준의 낙폭을 줄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여기서 과감히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오늘 같은 날은 빨리 문 닫는 날이 좋죠. 문 닫는 게 좋죠. 왜냐하면 네. 종가의 낙폭을 줄인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 1%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뭐 0. 몇 % 줄일 거면은 그걸 기다리느니 진짜 1시간이라도 빨리 폐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아침부터 1시간 만에 개인 투자자가 1조 넘게 주식을 샀었는데 지금은 거의 1조 한 4천억 정도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피 8,800억, 코스닥 3,6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가증권 코스닥 거의 매도가 많지 않았어요. 매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선물로만 네. 강한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선물도 한 8,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거래소 코스닥 모두 합쳐서 한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거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유독 우리 증시가 많이 밀리는지 두 분이 생각한 리스크 요인 3가지씩 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미 국채 금리가 가장 문제죠. 특히 10년물이 4.8%를 돌파했다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이상엽 이사님은 환율과 미 하원의장 해임 확실히 시선을 해외 쪽으로 돌리고 계시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테슬라와 애플 이슈도 지금 시장 하락에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사님. 지금 두 분 모두 다 가장 큰 문제는 미 국채 금리라고 꼽아주셨어요. 특히나 뭐 2년물, 3년물, 5년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10년물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10년물 금리가 이제 4.8%를 이제 돌파하면서 네. 이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힘들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환율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환율 국내만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국내도 환율 좀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본도 지금 엔달러 환율이 150 터치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펴봤을 때 149.3, 뭐 149.2 이제 뭐 달러당 엔 그런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도 이제 금리 말씀드리면서 일본 엔화 이제 환율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일본의 엔달러 그 150엔은 일본의 버블, 경제 버블이 붕괴될 때 90년도에 해당하는 환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7년 돌파해서 일본의 엔화 환율이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90년도에 그때 환율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글로벌 경제 지금 상황 돌아가는 패턴이 좀 가장 힘들었었을 때의 그런 수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엔화 환율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환율도 지금 이제 연고점 경신을 했고 이제 세 번째 그 하원 의장 해임인데 그 이제 메카시가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해임이 됐어요. 근데 해임이 된 게 이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임시 예산을 통과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냐면은 메카시 지정될 때도 무려 그 15번의 표결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11월 달 가서도 지금 뭐 후보자 뭐 누구누구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야, 이게 한 번에 그 표결이 되지 않으면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11월 달에 뭐 10월 달에 뭐 CPI도 이제 발표되면서 중요하겠지만 이 예산안 이슈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시장의 좀 부담감을 좀 키우는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고 하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금융위기란 단어만 봐도 걱정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 당시에 미 국채 금리가 이 정도인데 지금이 이렇다고? 그럼 우리 경기가 그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보면은 이 미 국채 금리가 오른 배경이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혀서도 있지만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어게인 뭐 2022년이라 말을 하는데 어게인 2022년은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은 FOMC뿐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저금리에 거의 뭐 우리가 10년 이상 저금리 기조에 있다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먼저 하락을 했던 거라면 지금은 금리 상승이 그때와 다르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가 됐든 미국만 경기가 좋은 것이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금리를 더 올리진 않더라도 현재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우리 3월만 하더라도요.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네. SVB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인하해서 많게는 3회, 적게는 2회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올해는커녕 내년 하반기에도 금리를 인하할까 말까 하는 전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거 보신다면 2년물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30년물, 10년물, 뭐 20년물 이런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인데 그 얘기 뭐냐면 지금까지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겠지? 그럼 당연히 금리를 바로 내릴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았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예상하지 못했었던 생각으로 금리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장을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 금리가 오른다라면 지금 국채 투자하면은 최소 5% 2년물 기준으로 혹은 뭐 10년물, 30년물 가지고 가면 거의 5%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주식으로 과연 5%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은 결국 달러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환율이 1,360원을 돌파시키는 모습들 이것이 또 외국인의 수급을 또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금리가 오른다라면 또 성장주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언니들 따지면 1, 2, 3위를 정했지만 결국엔 모든 게 국채 금리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유창희 대표님은 2위로 테슬라와 애플도 문제다라고 꼽아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서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있는 우리 국내 주식의 펀더멘탈 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요인으로 그쵸?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니까 버티면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근데 뭐 테슬라랑 애플이 부진하면은 그와 연관된 국내에 있는 전기차, 2차 전지주 혹은 뭐 IT주들이 그쵸.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또 별개로 두는 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테슬라 물론 이제 3분기만 따지고 놓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4분기도 또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뭐 공장 뭐 설비, 뭐 공장 이런 재정비 때문에 인도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인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인하했었잖아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건 맞지만 약간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인도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크게 흔들림이 나오고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애플 규제 이슈가 있었지만 뭐 한 몇 분 만에 완판되었다. 뭐 대기 기간이 그 전보다 더 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연휴 기간 나온 얘기가 고 하이엔드 폰, 그러니까 15 맥스 같은 거 프로나 발열 문제가 좀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뜨겁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통화를 해도 뭐 2, 30분 통화하면 뜨겁다 그러고 뭐 게임을 하든 뭘 어떤 프로그램 웹을 사용할 때도 금방 그 발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명확한 답을 내주지 못하고 있어요. TSMC 쪽의 문제인지 애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부품의 문제인지. 하지만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에 뭐 1억 대가 판매가 된다면 1억 대가 다 판매가 되겠지만 초반에 판매가 중요한 것인데 그거 자체가 약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거
이것들이 또 국내 IT 부품사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 많이 하락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의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타격이 좀 크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한다고 하긴 하지만 유독 국내 증시가 폭락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이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섹터,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에게 여쭤봤고요. 세 가지씩 탑3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보시죠. 두 번째, 이런 시장 안에서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이상효 비사님은 빙그레와 기아, 현대해상을, 유창희 본부장은 현대차와 농심, KT를 꼽았습니다. 종목은 겹치지 않는데 자동차에서 하나 나왔고요. 음식료에서 하나 나왔고 방어주로 유명한 종목이 하나씩 나왔어요. 이사님의 선택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뭐 유일하게 이제 보험 업종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빙그레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10월 뭐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추석 연휴 때문에 좀 이렇게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닝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3분기 실적도 이제 빙그레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이 되는 거고 환율 상승도 이제 수출 비중이 높으면은 이제 달러를 받으니까 그 부분도 수혜가 될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좀 주춤하더라도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뽑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아인데 미국의 이제 9월 판매 역대 그 이제 9월 중에 그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휴 기간 중에 이제 수출입 동향,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역시나 자동차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9.5%의 수출 또 좋은 호조세를 보인 점에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기아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에 4.46이었는데 올해 6%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제 배당 관련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아를 배당과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현대해상인데 오늘 보험업종 유일하게 상승하는 업종인데 이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수익성 기대감이 큰 상황인 거죠. 이제 보험 부채가 이제 시가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높으니까 할인율도 커지다 보니까 부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도 현대해상이 한 7.9%, 한 8% 가까이 전망된다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추정 수급이지만 조금 연기금이 좀 매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연휴 전까지 좀 중장기 플레이를 하는 연기금이 무려 15일째, 그러니까 3주 꽉 채운 그런 수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렇게 좀 요 세 종목 함께 좀 뽑아봤습니다. 네, 빙그레는 또 실적 시즌을 맞아서 최근에 우유값도 인상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부터인가요? 뭐 지하철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 다 오르고 있는데 일단 그런 면에서 실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마지막 현대해상 경우에는 배당까지도 받아갈 수 있고 오늘 이 시장 안에서도 1%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방어 역할로 꼽았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의 선택을 보면은 좀 비슷한데 네. 달라요. 그렇죠. 네. 비슷해요. 비슷한데 첫 번째는 저도 현대차를 뽑은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현대기아가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요소가 2분기 실적 피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우려감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7, 8, 9월 달 수출 동향을 보면은 유일하게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섹터는 자동차, 조선 쪽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은 현대차, 기아의 실적 피크 이건 약간 우려감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는 신차 효과가 있습니다. 뭐 산타페라든지 제네시스 GV 80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지금 신차 혹은 페이스리프트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농심은 일단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없으시지만 곡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밀 가격 같은 거 보면은 최근에 보면 신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흑해 곡물 협정 뭐 그때 이슈가 있으면서 약간 올라갔다가 오히려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 규제가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인하했는데 인기 없는 상품으로 인하하면서 그게 피해 갔죠. 그럼 실적에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 일단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국물 라면의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또 농심은 아시다시피
배당이 큰 기업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오늘도 작용하면서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T는 그냥 전통 경기 방어주, 어쨌든 최근에 통신주들 뭐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어쨌든 경기 방어주, 그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아까 연기금 그 빙그레인가 그 현대해상 말씀하셨는데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적인 흐름들을 본다라면 일단은 주가는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농심 주가 보니까 거의 1년 연중 최고치 네, 부분에 연중 최고치. 있더라고요. 네. 참 이럴 때 농심과 같은 종목이 계좌에 있다면 정말 방어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두 분의 선택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성장주는 없어요. 지금 확실히 이 시장 고금리에서 다소 부담이 되는 성장주에 대한 의견은 계좌 방어주로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오늘 좀 손실이 큰 성장주를 지금 이 타이밍에 손절하고 방어주로 넘어가는 전략은 늦은 걸까요? 지금이라도 해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걸까요? 네, 뭐 2,400이 깨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네. 뭐 지수의 바닥은 정말 어딜지 이제 뭐 쉽게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수출주를 뭐 던지는 상황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대신에 현 구간에서는 네, 현 구간에서는 그리고 대신에 최근에 이제 뭐 금리 달러 유가는 뭐 조금 이제 뭐 팔자를 보고 있지만 워낙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IT 또 수출주 지금 말씀하신 성장주에 대한 눈높이 자체가 9월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낮출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어적인 관련된 섹터의 비중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데 유창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을 때가 진짜 빠른 거다라고 할 때가 있고 늦었을 땐 진짜 늦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은 네. 늦었더라도 좀 일부 현금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주가 지수는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 설사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현금을 챙겨놓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공통된 사안은. 그리고 아직은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반등을 준다고 해서 과연 그 성장주들 오늘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에코프로라는 이런 기업들 한 7, 8% 하락했고요. AR 헬스케어, 루니 뷰너 같은 경우도 한 10% 가까운 하락세를 공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로봇도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들 기업들이 과연 최근에 뭐 루니 뷰너는 최근 한 달 사이에 50% 하락을 했어요. 이것을 바로 회복을 할 것인가? 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늦었어도 일단 현금을 좀 챙길 수 있으면 챙겨놓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바닥이 어디까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라는 의견 주십니다. 저희가 장 마감하고 나서도 이 시장에 대한 좀 솔직한 이야기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장 마감 만나보시죠. 네, 10월 4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항상 뭐 차트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락장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이 지지선이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매번 그거를 저희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을 볼 때마다 내가 그간 지지라인 그어놓은 게 정말 소용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코스피는 2,400을, 코스닥은 800을 위협받았고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 개수가 81개에 불과합니다. 어떤 날이었을까요? 정확한 종가 보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예솔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6개월 만에 2,400선까지 밀려났고 코스닥은 3%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정확한 지수 보시면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4%대 하락하며 2,40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4%대 하락하며 807선에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 시총 상위 종목들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삼성전자가 1.3%대 하락하며 6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은 부진했지만 장중에 상승 반전하며 0.6%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도 역시나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과 삼성 SDI도 역시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며 오늘 강세로 시장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오르는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권 안에서 HLB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7% 넘게 하락하며 역시나 3거래일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웠습니다. 8% 넘게 하락하며 82만 4천 원 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LNF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 9% 넘게 하락하며 시장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포스코 DX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자동차 테마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유 AP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한가까지 직행을 한 기업입니다. 대유 에이텍 역시도 리비안 관련주로 주목을 받는 회사인데요. 역시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CB하이텍 그리고 화천기계,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이런 부진한 시장 속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이 현대차와 기아의 낙폭이 크지 않아서 이 자동차 부품주와 함께 자동차주들이 다시 한번 잘 버텨줬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가 0.16%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는 역시나 0.6%대 상승하며 오늘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긴 연휴가 지나고 오늘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도 주목해야 할지 클로징 벨 플러스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네, 완전 시장 마감하고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오늘 상승한 종목 개수가 80개가 넘지 않았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한 200여 개가 안 됐습니다. 168개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양시장에 나왔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매도를 유발한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거셌는데요. 오늘 수급 환율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봤을 때 좀 걱정되는 거는 오늘 이 장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급락이 나면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거 반대 매매잖아요. 내일 장에도 이런 수급적인 요인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오늘 양 시장에서 개인만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오늘까지 9일째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0일째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지난 9월 선물 옵션 쿼드러플 위칭데이부터 그 전후부터 좀 파생해서 조금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좀 컸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고 현물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특히나 코스닥 오늘 4% 하락했는데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외국인이 이틀만 매수하고 17일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물에서만이라도 좀 수급에서 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극단적인 수급을 좀 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시장이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수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이 400조가 깨졌어요. 뭐 그런 것도 좀 참고할 만하고 그리고 환율을 보면은 1,300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환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근데 환율이 변동성이 커질 때는 어김없이 외국인의 수급이 이런 좀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환율의 안정도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방어를 나름 했고요. 시총 상위 안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이들이 만약 오늘 3% 정도 밀렸으면 코스피 지수도 여기서 멈추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총 상위단의 분위기를 보면 좀 버틴 반도체, 힘들었던 2차 전지
그리고 네. 나름 그 안에서 또 선방한 자동차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버틴 반도체 그렇죠. 어떻게 보면 HBM이라든지 네. 뭐 DDR5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등이 상승을 좀 주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0.6% 상승한 데 성공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결국엔 종가상 약보합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가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한 거고요. 기아는 플러스 마감을 좀 해줬죠. 그래서 약간의 일부 대형주들이 코스피에서는 좀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약간 보합권 네. 오늘 보여주면서 삼성전자도 장중에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다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방어했다라면 코스닥은 거의 추풍 낙엽이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평균 한 8%, 7%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뭐 LNF,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아까 루니, 뷰너 같은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들 기업들이 7, 8%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4% 정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일부 기대감이 있는 쪽은 있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워낙에 그동안 성장주 쪽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후한 점수를 줬었던 섹터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방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그나마 좀 상승한 종목에 대해 섹터별로 봤다면은 테마로 봤을 때는 오늘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올랐어요. 보니까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은에서 발표를 앞두고서는 오늘 뭐 로드시스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그 외 CBDC 관련주라는 뭐 세종텔레콤, 한네트, KCT 다 올랐는데 요 테마주들의 상승은 반짝 상승에 그칠까요? 아니면 이번 한은의 발표로 인해서 좀 무언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돈들이 네. 참 이렇게 스마트 머니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테마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은에서 이제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하니 그리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테마성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CBDC 관련돼서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갖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매매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지수가 힘들 때 올라오다 보니까 만약에 지수가 조금이라도 오늘 그래도 일부 뭐 반도체 종목군들 좀 이렇게 상승하는 반등 시도가 나온 것도 살펴보면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수가 뭐 아래꼬리 달고 좀 반등을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이쪽 관련 섹터는 좀 뭐 주춤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뭐 다음 주에 공개한다고 하니 뭐 다음 주 공개될 때까지는 뭐 이렇게 일정 매매 차원에서 뭐 관심은 좀 더 볼 수 있겠다. 대신에 오늘 로지스 상한가 같지만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00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유한양행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88,400원까지 올랐다가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한 79,000원에서 마감을 했고 유한양행과 같이 또 짝꿍처럼 움직이는 오스코텍도 장중에 12% 급등했고 상승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제약바이오 성장주들이 오늘 많이 밀렸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올랐다라는 거는 뭔가 그래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오늘 하이노울 바이오파마도 결국엔 하락을 이겨내고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 마감했었고 네. 이슈가 좀 있었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도 렉나자 관련해 가지고 그 얀센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이게 잘하면 내년에 1차 치료제로 승급될 수 있다라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차, 2차, 3차 치료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암에 걸리게 되면 1차 치료제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 이제 그 약에 내성이 생기다든가 그 약이 잘 안 맞으면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중성 있는 약으로 좀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1차 치료제 선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얀센하고 계약한 로열티가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부터 이제 만약에 들어온다라면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한 8천 한 2, 300억 정도, 그리고 오스코텍도 한 4, 5천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솔직히 오늘 시장이 하락 이렇게 폭락이 안 나왔으면 유한양행 오늘 뭐 20% 이상도 오를 수 있었던 요소 맞아요. 그 이슈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었는데 참 시장이 좀 방어에 받쳐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약간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재료가 좀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시장 안에서도 물론 상승을 반납하긴 했지만 강했다라고 네. 표현해 주셨어요. 그럼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내일은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첫날이잖아요. 이제 네. 거래가 되고 많은 분들이 매도하실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걸어 놓으실 텐데 그 수급이 다른 데로도 이동할 수 있을까? 혹은 뭐 로봇주들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내일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두산 로보틱스 이제 시장을 이제 뭐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좀 작은 섹터에서도 뭐 일부 섹터 뭐 섹터 로테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섹터만이라도 좀 강하면은 그래 매수세가 실종된 건 아니구나. 시장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두산 로보틱스가 뭐 내일 좀 급등하면 이렇게 뭐 매도세도 뭐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로봇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주는 뭐 중순 전에서 11일부터 14일인가요? 뭐 중순 전에서도 그 이제 로보월드 2023 네. 있고 또 벌써 뭐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뭐 참가한다 또 9월부터도 또 이제 뭐 다양한 소식들을 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가깝게는 이제 현지 시간 10월 5일 또 이제 시스템 LSI 테크데이에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된 이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이 내일 강하다고 하면 그게 강하면 좋겠고 또 강하다고 하면 그게 하루 만에 그칠지 아니면 이번 주 좀 이렇게 좀 하루 이틀 조금 더 이어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들은요 벌써 겨울잠 자러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네.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하루였는데 유창희 본부장님은 내일 시장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이 좀 네. 주요 키포인트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 근데 지금 네. 유치 금리가 여전히 좀 오르고 있고요. 일단은 참 지난주 수요일에마더라도 좀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그날 생각했었던 논리들이 다 깨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갑자기 뭐 조변 석계라고 해서 입장이 좀 바뀌어서 좀 당황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모든 제가 보는 기준이 다 깨졌다라면 섣불은 저점 매수는 좀 조심하자. 오히려 좀 빠질 때 빠지고 나서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도 저희가 또 휴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고용지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금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섣부른 저점 예단은 금지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인기 검색 탑 10 종목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나 힘드셨죠? 궁금한 점 많다면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지금 채팅방에 글 올려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씩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